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통계 조작 문제가 가장 뜨거운 지금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인, 이 뭡니까? 그 문재인의 통계 조작 전반에 관해서 통계 조작과 관련된 이 제보자는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어제 이제 문재인이가 페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내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소득이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반발하는 SNS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반발하는 보고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민노총 국장 출신입니다. 자, 민노총 국장 출신의 인사가 쓴 글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자기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뭐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거, 본인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강변하는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참 열이 받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이 받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절반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9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 저의 정례 방송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 병원 간 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이송 중에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자, 요게 말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아침 가장 불과 한 1, 20분 전에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9 앰뷸런스에 실려 있는,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앰뷸런스입니다. 이제 아까는 당 대표실에서 이제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 요거는 응급차, 그러니까 119 그 앰뷸런스에 실려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최신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18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옮겨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하루 사이에 급격히 체력 감소가 심하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버텼었죠. 자, 요게 이제 이게 어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여기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지팡이를 짚은 다리도 멀쩡하고요. 근데 이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악화됐고, 요거는요, 이틀 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16일 날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6일 사진,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 나름대로 멀쩡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현재 119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하는 지금 상황. 이거는 이제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로 이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이제 중심이고요. 그동안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은, 참고적으로요, 119 구급차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자, 그런데 그동안에도요, 지금 이제 지금 여당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잔인하냐? 여권이 잔인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이게 단식할 일이 본래가 아닌 거예요. 본래 단식에서는 안 되는 이 단식을 하니까 여권에서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단식했어요? 나 검찰 수사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 죄가 없으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들어가 있죠. 재장동 사건 위반 들어가 있죠. 대북 송금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게 백현동, 요거 들어가지. 지금 앞으로도요, 이재명이 집어넣을 죄목들이 하늘이 높다 한들 얼마나 높으려죠. 그 하늘보다도 더 높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처벌을 안 받겠다고 단식하는 인간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치주의가 무너졌잖아요. 법치주의가 코드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바로 세우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제1성이고 제1원칙 중. 그래서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 사회주의로 가는 거. 이 반공산주의나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가 시진핑하고 김정은이는 그렇게 좋아해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 챙기는 거 봤어요? 트럼프하고 제대로 대화하는 거 봤습니까? 트럼프한테 무시당하고 다녔잖아요. 요거를 윤석열 정부는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재명이를 여권에서 어떻게 가느냐. 가가지고 단식을 하겠다는 이유가 검찰 조사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그런 단식을 빨리 중단을 하고 요구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바로 지금 실려가기 전까지는 이재명이가 실려가는 이외에는 달리 출구가 없다. 그러면서 내일
문재인이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왜냐하면 2018년도 평양 공동선언 했잖아요. 이 평양 공동선언은 5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 문재인이가 가서 단식을 풀어라. 그것이 유일한 출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발 이제는 이제 문재인까지 안 가고요. 일단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병원에 가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경우에는 김성태는 그 당시에 제대로 단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갖고 기본 조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또 단식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단식,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게 최근에 이재명과 제일 밀접한 단식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중간에 황교안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투쟁 명분으로서 그 드루킹 요거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왜? 드루킹 특검을 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 받지 않겠다. 이게 국민적 요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적 요구는 뭐예요? 너도 예외가 될 수 없어. 너도 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마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었어요. 예. 자,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에 뭘 요구했어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예요. 국정쇄신,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전반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이미 국정쇄신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 내각이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요새 서너 명씩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말도 안 되는 주장.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최장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아니, 특검 하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169석이, 169석이 지금 밀어붙이던데.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수사하는 검사들을 갖다가 탄핵한다? 그 사람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권 폭정, 여기에 맞서는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 아니 지금 정권이 얼마나, 아니 윤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안 올라가더라도 빠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가 주장한 5개 항목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를 갖다가 문제를 삼아서 이거를 갖다가 사과하고 투쟁하고 탄핵하고 이러겠다 하니까 우리 여권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요걸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당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야당은 이제 자기네가 보더라도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아니, 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명분이 없는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체면이 없으니까 체면이 없는 이 단식을 해야 되니까 왜 여당이 비정하게 안 찾아오냐. 요렇게 해서 여당의 비정.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나서느냐. 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나서는 거지. 아,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이 불법을 아주 일삼는 야당 대표를 찾아가는 게 대통령의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이재명이가 내려오지 않는 한,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를 받는 한 절대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이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치는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당연히 없어야죠. 이 검찰이 흔들리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말이죠. 본래 18일 날 오늘 구속영장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은 차질 없이 쳐야 된다. 여기서 일고의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검찰에서 18일 날 구속영장 치겠다. 요거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검찰 내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여기서 뒤로 검찰이 물러선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한테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는 게 정상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리고 그게 법리적으로도 맞다. 아니 그러면 져야죠. 안 지면 그게 검찰 탄압 독재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면에서 하나서부터 10까지 검찰이 양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누가든지 국민이 아니 검찰 수사받기 싫고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싶으면 전부 단식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대표 아니니까 너는 그냥 뭐 병원 가지 말고 들끓어 실려 검찰로 와, 영장심사 실질심사를 받으러 와, 이렇게 할 겁니까? 예외를 둘 겁니까? 그래서 검찰의 이 비공식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사실상의 공식 입장, 오늘 영장을 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가 돼 있으니까 21일 날 표결에 들어가고 아무리 늦어도 25일 날 들어가서 추석 때 완전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가 폭삭 망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제가 준비해왔던 문재인과 관련된 내용을, 이 문재인 꼴도 보기 싫어요. 이거 뭐 제껴버리고, 자, 요걸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과연 이 제보를 감사원에서 탈탈 털었는데요. 제보를 누가 했느냐. 그래서 그러고 어제 문재인이가 이 SNS 글 올린 이 보고서의 정체는 누구냐. 요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지금부터 자세하게 본래 방송 준비했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통계치를, 그러니까 통계를 갖다가 이 조작됐다. 요거를 맨 먼저 이 제보한 사람은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거 통계표 고친 데가 어디예요? 통계표 고친 데가 어디냐면요, 통계표 고친 데가 바로 부동산원에서 고쳤어요. 누구의 압박을 통해서? 국토부의 압박을 통해서. 국토부는 또 누구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의 압박을. 청와대 적당한 수석비서관이 한 게 아니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고 정책실장은 장관급이잖아요. 정책실장 4명이 모조리 5년 내내 압박을 가했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 압박을 국토관리부. 국토관리부에서는 이 국토부에서는 이게 이제 부동산원. 그러니까 부동산원에 있는 감정원. 그러니까 부동산원에 있는 노조가 2019년도에 경찰 정보관한테 맨 처음 2019년도 가을에 제보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많은 외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해요.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받은 경찰이 당연히 이건 청와대로 넘겼어요. 넘겼는데 청와대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공직비서관실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이거 외압을 지금 이 관련 내용을 갖다가 부서의 관련 청와대 내부 여기에 이제 국토교통비서관실에 요거를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달하고 말아요. 그래서 부동산원에는 전화하지 말라라고 했지 직접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거를 막으려고 또 아니면 감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감찰해야죠. 정말로 바로 이 청와대에서 누가 국토부에 압박을 가했는지 요거를 차단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일체 얘기를 더 이상을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원에 청와대에서는 국토부에 계속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부동산원에 있는 이 부동산원 노조에서 요거를 아주 깨알같이 근거를 남긴다. 전부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다. 조작하라고. 요거를 갖다가 전부 기록에 남겨요. 이 텔레그램으로 전부 온라인 메시지에다가 전부 적어놔요. 그러니까 기록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진술을 감사원에서 전부 확보해 놓지요. 그야말로 세세하게 굉장히 요로해서 이번에 이제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기네들이 정말 대대로 통계치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거 불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본들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국토부의 실무자들 그리고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기록이 수천 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수천 쪽 분량이고 이것을 온라인 메신저에 아주 상세히 적어놨다. 예, 자 그리고요 심지어 이 통계치를 조작하라고는 고위층의 그런 분위기, 지시 내용 요거를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조작에 누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조작을 지시했는지가 전부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의 시작은 장하성이가 2017년도 6월 그러니까 이제 출범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부동산원에 뭘 지시를 하냐면요. 본래 주 1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주간 동향이니까 주 1회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 조사값 중간 집계값을 먼저 갖고 와라. 왜냐하면 중간 집계값 중간 통계치를 보고 이게 자기네 마음에 안 들으면 최종적으로 일주일 후에 나오는 통계치를 조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치를 갖고 오라.
요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예,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주 1회 이걸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제 부동산원에서는요. 주 2회 조사하는 겁니다. 주 2회 조사하니까 얼마나 이거 귀찮아요. 더군다나 또 조사한 실제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작해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중간 집계 이거를 내놓은 것이 4년 5개월간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계속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조작하는 방법은 뭐냐? 이게 만약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요. 우선은 국토부로 호출돼 가지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말단 조사업까지도 국토부에 호출되는 사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거고 이게 정말 얼마나 센 압박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토부 저희 국토부 관리 아무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해라. 요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률이 일정한 숫자 이상으로 못 나오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또 하나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압박은 이게 뭐냐? 이 지표가 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대봐. 그리고 이유를 설명한 이유를 또 믿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계속 조작하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요런 것이 이제 굉장히 부동산원 직원들 갖다가 열받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간 집계가 보고를 하는 거, 이거는 보고하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이 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2017년도 8월부터 4년간에 걸쳐서 12번씩이나 이거 중간 집계가 내면 안 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왜? 통계법상으로 보면 이게 우위법이에요. 작성 중인 통계는 새로운 통계를 설계하거나 또는 기존 통계를 개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작성 중인 통계를 받아볼 수 있지, 중간에 작성 중인 통계를 갖다가 사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할 수 없도록 통계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되면 통계 조작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법에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 중간 통계치를 보고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가을에 이 이 경찰에 통보를 했고, 경찰에서는 11월 달에 공직기소관실에 통보를 했고,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정은 전혀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게 압박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당시에, 정책실장이 다 지시하는데, 김현미 장관님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장관이 그러고 장관 정도 되면 또 힘이 있고 없고 간에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거부했어야죠. 예. 자, 그런데 이때 공직비서관이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최강욱이가 이게 공직비서관이에요. 공직비서관. 최강욱이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최강욱이도 불려갈 날이 머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 결과 이제는 최강욱이도 불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강욱이는 이것저것 걸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최강욱이는 지금 걸려있다는 이 반증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 공유한 보고서의 작성자의 실체. 야, 이게 민노총 국장이에요. 민노총 국장. 민노총 정책국장 출신이고요. 박원순 캠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실체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이 SNS에 올린 이 문재인의 이 SNS 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유선이가 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 아주 좋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 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게 정체가 뭐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객관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문제 인물이다. 바로 이 김유선이 얼굴도 좀 보여드릴게요. 얼굴이라도 좀 보여야 여러분들 속된 말로 좀 얼굴 감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김유선 여기 써 있잖아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세해가지고 이사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는요. 이사장 자격으로 이사장 이름으로 이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보 쪽에서조차도 이건 진보파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좌파 성향이 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를 봐서 소득과 분배 구조가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이도 똑같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도요, 진보 쪽이라고 평가하는 인물이다. 이런 이 보도를 한 바 있고, 이 사람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고대 경제학 박사예요.
그래서 한국노동교육협회 교육위원, 그 다음에 민노총의 정책국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정예고, 이거 완전히 핵심 좌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유선이는요, 2011년도 10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는 오마이뉴스 이 팟캐스트 방송인 이슈 털어주는 남자, 여기에 출연해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2012년도 처음 출마할 때죠. 문재인 정책이 박근혜 정책보다도 훨씬 노동 분야 정책이죠. 이거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훨씬 낫다. 예, 요렇게 해서 이 문재인 쪽에 줄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이 최근에는 뭘 했느냐? 이 소주성 정책 특위 위원장,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 특위 위원장을 해 먹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쓴 글은 당연히 잘 됐다고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정책 설계하는데 직접 참여했는데 자기가 설계한 정책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 정책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요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냐 이겁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요,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장 출신이에요. 그야말로 통계의 전문가잖아요.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철저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요, 이 자료 화면을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 동향 조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가계 조사 기준이 본래는 일반 가구만 되어 있고 농림어가가 빼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계 기본 조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과거 정부 그렇게 다 해왔고, 문재인 정부도 2019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아무리 정책을 부동산 정책 27번 바꾸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바꿀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통계가 개선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통계치, 농림어가를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농림어가를. 그리고 표본 설계도 전용 표본으로 바뀌어요. 표본 구보는 8,700가구에서 7,200가구로 줄입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36개월인데 12개월로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동향 조사 이 예산을 보니까 135억으로 이 가계 동향 예산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려요. 농림어가를 이렇게 넣으면은 결국은요, 저소득층이잖아요, 농림어가들이.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계 동향 소득 표본이 바뀝니다. 2019년도에. 자,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요, 200만 원 미만은 마이너스 7%, 그리고 고소득층을 갖다가 더 늘려요. 고소득층을, 자, 1,000만 원 이상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1.1%로. 고소득층을 표본에 많이 넣으면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저소득층 낮추고. 그렇게 해서 통계 왜곡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지표 좋게 나오려고 표본을 바꿔치기 하는, 표본을 갖다가 조작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급등한 서울 실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너무 많이 켰네요. 이걸 보시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 도표를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요. 자, 이게요, 아파트 값이요. 자, 상승률이요.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강동구의 경우에는 155%, 그리고 마포는 105%, 서초가 117%, 모든 지역이, 잘 사는 지역, 좀 이 소득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할 것 없이 전부 100% 이상, 배 이상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겁니다. 서울 부동산, 2017년도 21년까지 부동산 전반적으로, KB 이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하는데, 이거는 62.2%가 올랐는데, 부동산원은 19.46% 조작을 하니까, 요거 보시면 뭐요? 환히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표본 방식도, 집계 방식과 조사 방식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방식도 달라지지, 집단 대상도 달라지지, 요렇게 해서 전부 다, 지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조사 비교도 지금 이제 1인 가구 농림허가를 포함시키니까 월 평균 소득이 438만 원인데 2인 가구 이상 비농림허가 과거보다도 이렇게 하니까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소득 증가율이 0.7로 빠졌는데 0.4로 높아졌다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0.5가 빠졌는데 0.8%가 늘어났다고 또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 조작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유경준 의원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아침 이제 첫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9시 30분 정례 방송에서 이재명의 입원과 관련된 추가 뉴스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